누군가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위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모든 의사 결정이나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의사를 결정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렵지도 않은 몇 가지만 신경만 쓰면 우리는 한 수 위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이 그 몇 가지 행동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 그중 첫 번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실실 웃지 말고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인간관계에서 간혹 해실해실 웃는 사람들이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고, 웃어야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같은 의미로 긍정적이지는 않다. 해실해실 웃는 모습은 생각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뿐더러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약자의 위치에 놓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주변이나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물론 이런 사람들과의 경험도 적지 않게 있어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것이다. 반면 은근히 머금는 미소는 강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동일하지 않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지만 가끔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성 웃음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런 웃음은 상대방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은근한 미소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주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여유 있음을 보여주며 어떠한 상황이든 모두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나의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근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을 가끔 면접 자리에서 보게 된다. 회사를 12년 이상 경영하다 보니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을 100명 이상 면접을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은 경직되어 질문에 답하기에 바쁜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은근한 미소를 띠며 차근차근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지고 호기심이 가게 되어 질문이 더욱 많아진다.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면접 시간보다 두세 배 길게 면접 시간을 가진 적도 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면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은근한 미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웃음은 단순히 표정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내공에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공을 보여주며 나의 강함과 나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가격을 결정을 할 때나 다른 의견에 대해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은근한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다. 내가 불리한 입장이거나 아쉬운 입장이어도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마음속 생각을 알지 못하고 더 읽을 수 없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웃음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은근한 미소는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다. 물론 은근한 미소만 짓는다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내면의 실력도 함께 갖추어 놓으면 더 최상의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함께 실력을 갖추고 은근한 미소를 지어보도록 하자. 두 번째,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을 정확하게 그어라.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 또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한다. 착하다는 것과 만만하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분명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태도를 통해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그냥 착하다는 이유로 참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는 너무 멀리 나아가게 되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주변에는 참으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 이런 사람은 적당히가 없으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나중에 요청 또는 의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동안 양보한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을 채 나는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몇 번 보았기에 이 내용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런 행위는 좋은 사람을 사귀는데 도움이 되며 초면부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군가 도를 넘으려고 한다면 그 즉시 담대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예의 없고 차갑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치에 대해 최대한 예를 갖추어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오해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직설적으로 느낄 수 있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내면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게 되면 좀 더 서로에게 편안함이 생기고 명확한 의사 표현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쉽게 굴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의사 표현은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굴하지 않는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이라도 예의 없고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게 되며 되려 남을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가끔
내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대하였는데도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응하고 반응을 하였다면 그때는 자신이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무례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받는 방법이며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본 방법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어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 가려가며 막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기보다는 자기가 보았을 때 만만하고 쉬운 사람에게만 막대하며 이런 사람이 더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종업원, 경비원에게 특히 더 함부로 대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의 인성을 알고자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보다 우위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 상사나 밖에서 맺은 인간관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게 가면을 쓴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대상을 대할 때는 그 가면을 벗고 평소 본연의 인성을 드러내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해졌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가능성 크다. 소중한 가족이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막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불보듯 뻔한 결과일 것이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대하는 태도는 예의를 올바르게 익히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는 있지만 억지로 누르고 참고 있는 거라면 잘못된 버릇이 사회적 약자를 만나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오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과 식당을 가게 되기라도 하면 부끄러움과 낯 뜨거움은 주변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작은 실수만 해도 큰 소리로 모욕을 준다. 하지만 정작 모욕감과 창피함을 느끼는 건 그 사람과 동행한 옆자리 동료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에 질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의 행동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주변을 떠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되려 화를 낼 수도 있고 섭섭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하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개선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며 혹시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 만약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은 모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하물며 쌍둥이조차도 생김새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며 모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취향 또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취향을 평가하거나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타인의 취향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오랜만에 갖는 모임에 새로 산 옷이나 가방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촌스럽다거나 보는 눈이 없구나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 그 말을 한 친구들과 사이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투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안목과 미적 감각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이나 하듯 내가 입고 온 옷이나 가방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 둘씩 지적하며 이건 이래서 문제이고 저건 저래서 문제라며 타박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만히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거의 강제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내려깎고 무시하며 핀잔을 준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경우가 없고 이기적이며 못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비단 옷과 같은 취향뿐만 아니라 취미, 생각 등의 취향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이기적이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리석고 어울려서 안 될 사람인 것이다.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과 같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그동안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그 전에 했던 혹평을 부자나 연예인에게도 할 수 있을까? 아마 절대로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샀어? 또는 왜 이런 걸 좋아해?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취향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고 있다.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내 가까운 주변에 있거든. 그저 무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멀리해야 한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면 인정해주고 함께 좋아해주고 서로가 다른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해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되는 태도일 것이다. 5번째,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무시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반드시 무시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 중 내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무조건 나의 잘못이다. 이런 행동은 모두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되면 내 주변 또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며 이런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고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이 무심결에 입으로 툭 나오게 된다. 매사가 부정적일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일을 제시해도 좋은 아이디어나 일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나 정작 본인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일을 감당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도전해보려는 생각조차 못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해놓고 무시하게 된다.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별 수 있겠어.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런 자신에 더욱 더 화가 나며 더 무시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설사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도 깨달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남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것과 남 앞에서 스스로를 못 믿고 무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항상 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절대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명심하자. 6번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흔하게 생기는 마찰 중 하나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가끔은 갈등이 생겨봤자 좋을 게 없으니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무시하여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시함으로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갈등을 그냥 피하기만 하는 행동은 때론 우리 인간관계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갈등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더 심한 상황에서는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갈등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거래를 하거나 일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합리한 태도를 일관하였을 때에도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 갈등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해 점점 더 거칠고 더 불합리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가 다투려 하기보다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의 반응을 간을 보며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무시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갈등은 다 같은 갈등이 아니며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사람 간을 보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양보와 배려는 불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약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그에 대한 괜한 두려움은 버려야 한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나의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은 이런 걱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시하되 쓸데없는 상상과 걱정은 버려야 한다. 갈등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친구끼리나 누구에게나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해결을 하고 싶다면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조용히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입장 또는 주장을 전달할 때는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야 추후 오해가 생길 일을 없애는 것이고 서로의 진심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불합리하게 한다거나 선을 지속적으로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끊어내는 게 좋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피하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중하게 나의 의견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게 되며 훗날 다른 오해도 생기지 않게 된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6번째 내용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어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원만하게 형성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침묵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중 침묵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간혹 침묵이 불편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침묵의 공백을 무리하게 채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상황에도 맞지 않고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는 듣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때로는 이런 불필요한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보여지기도 할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의 내면에는 침묵은 다소 부정적이고 침묵이 계속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침묵을 한다는 것이 꼭 부정적이고 나쁜 상황이지만은 않다. 침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서로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침묵은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드러운 상황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을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서로가 편할 때 말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상황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다소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되 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침묵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느끼는 의무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찾아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까지 함께 알아본 7가지의 상황과 교훈은 어떠셨나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위너데이였습니다.